LG전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LG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해외 사업부를 쪼개서 이제 떼서 그 나라 국가에 상장하는 저 해외 법인 상장인데 저기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어때? 현대차도 뭐 했었잖아 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좀 숨은 이면들 하고 이것을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작년 10월에 인도 법인을 상장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 보면 또 그때 현대차 관련 리포트들 찾아보면 증권사들 막 찬양했거든요. 와 이제 현대 인도로 가면 뭐 성장성 커지고 현금 유입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오히려 그 뒤로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빠진 거는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기는 한데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런 대기업들의 해외 법인을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주주들에게는 주가에는 별다른 오히려 악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왔죠. 이런 가운데 이제 LG전자, 현대차 못지않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빠르면은 이달 중에 이제 인도 사업부를 떼어내서 인도 주식시장에 간다라고 합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뭐 늘 성장성과 찬양 많죠. 14억의 인구고 가전을 팔려면 인도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또 명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냉난방 공조 사업, 에어컨이라고 쉽게 생각하니 특히 난방, 이 냉방 공조에 또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사업들, 뭐 연구소들을 다 인도에서 갖겠다. 이런 명분으로 LG전자 이사회가 결정을 내서 이사회 소집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은 새로운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주를 매각을 해서 요걸 가지고 15%를 이제 자금을 땡기는 이런 방식을 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IPO하는 과정들 보면 인도 법인의 한 12조, 13조 이 정도 규모로 가게 될 테니까 15조 정도라고 하면 고스란히 이제 LG전자에 약 1조 8천억 규모의 현금이 유입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본사로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거 나오니까 증권사들 어제 그제 나온 리포트들 보면 LG전자로 대규모 현금이 유입된다.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야죠. 그런데 2조 원대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가는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각성을 하면서 해외 사업부를 현지 상장하는 거 이거 갑자기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복 상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쪼개기 상장, 중요한 거 쪼개서 상장하는 우리 K증시가 그토록 싫어하는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을 계속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법인을 떼고 가면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주식이라는 게 성장성이잖아요. 그 모멘텀을 하나하나 받는 건데 적어도 인도에서 성장성은 이제 인도에, 그러니까 LG전자 인도 주식이 받는 거지 한국에 있는 LG전자가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 거버넌스라는 곳에서는 이미 현대차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 문제 있다. 해외 법인을 해외 사업부를 현재 상장하는 거는 절대 밸류업이 아니라 이건 밸류 파괴다. 쪼개고 쪼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재계나 각 기업들은 정반대죠. 무슨 소리냐. 이거는 뭐 현지에서 우리가 외화벌이처럼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 이건 쪼개기도 아니고 중복 상장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발이 크고 LG전자 소액 주주들도 서서히 뭐 증권사들이 워낙 좋아라 하니까 맞나 보다. 뭐 인도도 하고 돈도 들어오나 보다 하다가 이거는 전형적인 중복 상장일 것이다. 이거 인도 프리미엄을 탈취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상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1차 때 나왔던 거 표 한 번만 보고 다 이야기 돌아갈 텐데요. 상법 개정안 지금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꾼 거죠. 이거 어떻게 바꿨느냐? 이사의 충실 의무를 바꾼 거예요. 이사라 함은 이사회,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이사회는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저거를 바꾼 거거든요. 정말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그 이사회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고 저게 이제 바뀌어서 저것 때문에 K증시의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에 한번 잘 보세요. 이제 LG전자가
이제 뭐 해외 법인 상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 LG전자뿐이 아니겠죠. 이런저런 곳들이 이제 해외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그 주주에게는 안 좋죠. 왜냐하면 주주는 결국 주가라든가 주주 친화적인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유입되니까 저건 상법 개정 취지에서 어긋나고 주주가 아닌 기업만 유리하다라는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해외 법인들이 상장을 할 때 초기에 지금 상법 개정을 파괴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에요. 왜냐? 저 인도 사업부라는 게 핵심 사업, 그러니까 완전히 저걸 빼면서 LG전자라든가 현대차가 껍데기가 됐느냐,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현대차의 인도법인도 그렇고요. LG전자의 인도법인도 그게 핵심 사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가 될 수밖에 없고 좀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제안도 나오냐면 차라리 이번에 2조 들어온 걸로 LG전자가 뭐 주주한테 배당을 하든지 뭔가 빨리 주주 천원 정책을 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LG전자가 할까요? 앞으로 좀 행보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KCC가 6%대 급등을 했잖아요. 그게 어제 또 이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사주를 이제 의무소가 이제 3차 때 해야 되니까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비로 교환사채로 이제 뿌리는 이제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 자사주의 이비 계약을 전격 철회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날아간 겁니다. 그때 이제 KCC가 어떤 계약을 했었냐? 자사주 들고 있는 게 한 17% 갖고 있는데 이 중에 3.9%, 4%만 태우고 나머지 9.9%는 10% 가까운 것들은 자기가 이비를 통해 가지고 일단 딴 데 파킹하고 돈 땡겨 올게, 이제 요 얘기를 했다가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KCC가 이거 주주 가치를 위해서 철회한다, 없던 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앞서 이 해외 법인 얘기를 하다 이 KCC를 이야기를 하냐면 과연 KCC가 뭐 대중의 비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의무 때문에 이비 발행을 취소했나?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 그 전에 SKC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이미 이비를 다 발행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자사주를 좀 빼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빼돌리려면 빼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태광 같은 경우가 24% 전량 이비 발행한다고 하다가 이거 철퇴 맞아가지고 철회를 했었죠. 그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 이비 교환 가격이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낮게 발행을 했고 이게 금감원이 이 사실상 삼자 유상증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요. 태광산업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돈 또 땡겨가지고 쓸 어디 목적을 안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명분과 목적이 확실치 않아서 스스로 태광산업이 철회를 한 겁니다. 이번에 KCC도 놓고 보면 왜 철회를 했을까? KCC는요 이미 지주사입니다. 자기네 자사주 말고 삼성물산만 3조 넘게 파킹하고 있고요. 웬만한 기업들 다 KCC에다 주식을 파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KCC가 돈 필요하면 너 갖고 있는 삼성물산 팔면 되지. 이거 왜 너네 자사주를 가지고 이비를 발행하느냐. 돈도 많은 회사가 지주 자산주에다가 또 그거 이비 발행해가지고 쓸 조달 명목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압박을 들어가니까 이제 KCC가 빠져나오게 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노란봉투법 통과되고요. 또 4.5일제 되고 또 트럼프의 관세 있고 지금 대기업들의 행태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 아예 미국으로 가든지 지금처럼 해외 사업부들을 쪼개서 그쪽으로 아예 그냥 좀 자금 조달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노란봉투법의 역효과들이 더 나오게 된다? 해외 법인 상장이 본물 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들은 거의 바보가 되는 거죠. 뭐 뛰어가, 뭐 인도 뛰어가, 멕시코 뛰어가, 뭐 말레이시아 뛰어가 이러면은 껍데기만 쥐게 되는 상황들. 상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폐해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대차하고 LG전자 이때 저는 아예 상법 개정, 뭐 자사주 의무소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인 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국회에서도 좀 빨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거 본물 터진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만 세워놓으면 KCC가 철회한 것처럼 개인 주주들도 이거 뭐 아니잖아라고 해서 대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쪼개기 중복 상장의 이슈가 커진다.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해외 법인 상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상법 개정 안에 이 해외 법인 상장에 대한 것도 꼭 기준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